주변에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업자가 많은데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빌라, 즉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기 때문에 거의 시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정책을 펴야 하는가? 죽어가고 있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가? 자, 4월 20 토요일 1시에 건축실무교육 1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댓글에 수강 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심각한 빌라 주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뉴스에 빌라에 살지도, 사지도, 짓지도 않는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인허가 물량도 줄었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서민 주거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축사 사무소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가 5인 이하의 비중의 사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빌라의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일감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라 주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허가 상황도 살펴보면서 빌라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에 경매 지도에 이런 지도가 나와 있어서 상당히 파급이 컸습니다. 자, 전세 사기가 심각한 경기 부천과 서울 강서구 우측 상단의 이 강서구 화곡동의 경매 물건 현황이 경매 지도에 나오면서 SNS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강서구, 양천구, 부천,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서부권에 이 전세 사기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이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강서구 전세 사기를 보니까요, 사고 건수가 145건, 사고 금액이 무려 340억 원입니다. 자, 이 내용은 30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분들이 계약했었던 전세 사기에 이 내용이 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급이 컸습니다. 자, 2024년 2월을 보니까요,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총 223건인데요. 이 지역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의 94%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투룸, 이렇게 작은 물건의 주거에 전세 사기가 매우 컸다, 이런 영향으로 빌라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2022년 말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2023년도는 정말 부동산에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주택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작년에 분양이 안 되고 또 전세도 안 되어서요, 상당히 회사가 어렵고 또 파산하는 회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사가 부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주택 사업을 하시는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에 관련된 인허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 아파트와 빌라의 인허가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빌라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다가구 주택도 이 빌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인허가 통계에서 단독주택으로 잡힙니다. 단독주택의 다가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다세대 연립주택 안 짓는다, 2023년 인허가 10채 중에 9채는 아파트였다. 자, 2023년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8만 8,891가구였는데요. 아파트가 88%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90%를 차지했기 때문에 10채 중에 9채가 아파트였다. 총 인허가 가구 수가 34만 2,291가구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파트 인허가가 2022년에서 무려 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6%가 증가해서 88%로 인허가 물량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내용이 8.2%가 되겠고요. 다세대 주택이 8,887가구로 2.3%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주택은 5,898가구 1.5%가 되겠는데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합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빌라가 3.8%입니다. 3.8%. 자, 그래서 빌라가 보니까는 14,885가구인데요. 자, 이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15%였습니다.
15%. 15%가 무려 거의 한 4%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급감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만큼 빌라의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요. 인허가 물량도 많이 줄었다. 자,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을 짓지 않는다.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끊겼고 서민 주거인 빌라가 사라지고 있다. 이 내용이 언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니까요. 자, 이처럼 빌라, 즉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기 때문에 거의 시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빌라는 월세 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고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빌라가요, 왜 중요하냐면은 총 주거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15%가 빌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5%가 이 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거 유형이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2022년 말에 터진 전세 사기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사지도 않고, 즉 매매도 일어나지 않고 전세도 일어나지 않고 특히 분양도 일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빌라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로 가겠다. 그래서 아파트의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 물량은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고 또 빌라의 이 기피 현상 때문에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다세대 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과 월세 비중을 살펴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월세 비중이 현재 56.2%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2024년의 통계로 봤을 때 월세 비중이 최고로 높은 게 2024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23년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 이 부분이 뭡니까? 2022년 말에 터진 전세 사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월세로 돌아서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21년만 보더라도 전세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2022년에 월세 비중이 증가를 했고요. 2023년도부터는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2024년 3월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빌라 거래량은 1년 전보다 무려 34%가 줄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 거래량이 무려 34%가 아주 폭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 분위기에 전세 사기 이후 빌라는 사기 위험이 크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찍혔고요.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빌라촌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래가 아주 끊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화곡동이 가장 컸기 때문에 강서구, 양천구 그리고 부천까지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인천도 전세 사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때문에 거래까지 완전히 끊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 빌라 등을 짓는 최모 씨는 2년 전부터 사업을 아예 쉬고 있다. 아무도 안 사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만큼 매매와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주변에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업자가 많은데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요. 뭐 주택시장도 줄었고 꼬마 빌딩의 근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언제 좀 활기가 일어날지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특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위축되어 있는데요. 자, 주택도 안 좋고 근생 상황도 안 좋고 이 부분이 언제까지 안 좋을지 상당히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주택, 그러니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 저가,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 대책이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자,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빌라가 3억 원 이하의 빌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3억 원 이상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 내용도 현장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중에 하나가 향후 2년간, 그러니까 2024년, 2025년까지죠. 이렇게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시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좀 시원시원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발표를 해야지 현장과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없습니다. 향후 2년간이 아니라 이 부분도 폐지를 해야 되죠. 또 소형주택도 다세대주택, 도시생활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현장감에 맞는 이 금액까지도 좀 산정을 해서 정책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이 정책이 이 정도 수준으로는 현재 꼬인 상황을 풀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가는 올해 나온 대책 대부분이 한시적인 데다가 신축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없다. 자, 여전히 임대인을 공공의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죽을 대로 죽은 다음에 하나 둘씩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로는 주택시장이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정책을 펴야 하는가? 죽어가고 있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가? 자, 먼저 소규모 주택, 소형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도생 이런 부분들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거래가 일어나야 새롭게 짓는 신축 물량도 공급되기 때문에 먼저 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지금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도생 같은 경우도 소형의 주택인데 이 부분을 주택수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끊겼다. 거래가 끊기니까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규모 주택의 신축 조건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가격 조건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좀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해도 주택시장이 살아날지 상당히 좀 의문에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너무 올랐고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줘도 시장에서는 활성화가 일어날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조건들을 좀 풀어주면서 금리가 인하되기를 기다리고 또 금리가 인하되면은 서서히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임대 시장 유입으로 공급 활성화를 촉진시키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또 대규모 기업이라든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임대시장으로 좀 끌어들여서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도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과감하게 감면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규모 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돈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임대료 상한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야만 주택시장이 하나둘씩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전문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수 제외하고 세제 혜택을 해도 현장에서 활성화가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조건들을 하나둘씩 좀 풀어주고 기업이 임대시장으로 조금 들어오게끔 좀 활성화하는 과감한 정책 도입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빌라가 사라지고 있다. 인허가 물량을 보더라도 빌라 시장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는데요. 이러한 정책 개선으로 좀 시장이 활성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